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뭐 기존에 언급드렸듯이 뒤통수 친 사건, 그나마 ESS 화재 사건이 LG화학이나 뭐 삼성SDI 이런 기업 문제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났죠. 그래서 뭐 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다. 뭐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제 그래도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요런 심리까지 같이 함께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뭐 같이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배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까지는 통과를 했다. 5개 제품 모델이 들어갔는데 LG화학 제품 4개종 그리고 삼성 SDI 제품 1개종에서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도 2개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게 이 보조금이랑 뭐 지적재산권 여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조금 문제를 여기서 한 2개 정도만 승인을 해줘도 보조금 분야에서 중국이 양보하는 모양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면 2개에서 3개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요, 기존에도.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죠. 무역 협상하는 부분을 뒤집으면서 한 게 우리나라 배터리 이쪽에다 보조금 안 주겠다 이거예요. 무역 협상이 뒤로 밀리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빠르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좋은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됐을 경우에 수혜받는 업종 했을 때 제가 배터리 업종 꼭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연장이 되니까 이쪽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는? 중국에서 사드 보복 뭐 이런 사드 보복도부터 해가지고 이 전부터 해서 계속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중국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해요.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팔아라. 팔 거면은 중국에 공장을 지어라. 근데 자국 업체 CATL이나 BYD 비아드나 뭐 이런 업체들에다가 보조금을 세게 때려주고 우리나라 업체에다가는 보조금을 삭감시키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으로 보나 자국 회사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좋은 거죠. 여기 걸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에다가 공장 지어서 인프라 구축해주고, 지역 경제 살려주고, 이쪽에다가 뭐 당연히 고용이랑 뭐 이런 부분 다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주고 다 해놓고 나서 정작 팔아먹지는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보조금이 뭐 2020년부터는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 뭐 이러는데 뭐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워낙 뭐 말을 뒤집는 거를 뭐 잘하는 중국이고 하니까 뭐 신뢰성이라고는 1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가봐야 한다. 그래서 보조금 쪽은 아직까지는 악재로 남아 있다. 근데 뭐 만약에 2020년 그 부분을 지킨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 지켜보자. 2년 정도 지켜보자.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정도 가면은 보조금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아직도 남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ESS 화재 사건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터리에 담아놓은 전기를 이제 차단해서 이제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 장치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국내에 이제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뭐 조사를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문제가 아니다. 이쪽에다 책임을 물 수 없다. 뭐 국가수에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뭐 과징을 문다거나 뭐 이런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서 요거는 호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3사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요 결과 나올 때까지 다들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귀 쫑긋 세우면서 뭐 예를 들면은 저 원형 뭐 각형 뭐 캔 쪽이랑 뭐 이제 어셈블리랑 뭐 이쪽 캔 어셈블리랑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있죠. 그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신흥 SEC 뭐 종목 진단 들어왔었죠. 그거랑 뭐 상신 EDP도 있고 뭐 그렇다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도 그러면은 얘네가 제대로 제품을 가둬놓질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나고 폭발이 나는 건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던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호재라고 보기엔 애매한데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파생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이온 쪽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리튬 인산철이고요. 인산철로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리튬 이온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게 효율성이 너무 안 좋다. 너무라고 하긴 좀 그렇지. 한국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해서 한국산 배터리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CATL이나 뭐 BYD나 이런 데에서 인산철 쪽은 폭발이 나지 않는 화재가 나지 않는다. 안전한 중국 배터리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송정에 있는 제1태양광발전소 이쪽에 ESS에다가 CATL 쪽으로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고 공급해서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STX 같은 경우도 이제 뭐 BYD 쪽으로 해가지고 BYD 쪽으로 해가지고 뭐 ESS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뭐 요것도 얼마 전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은근슬쩍 우리나라 기관이나 업체들도 은근슬쩍 중국산을 많이 써요.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국산 배터리가 최고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을 쓰냐 이거죠. 요런 거랑 같아요. 기존에 제가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데 이제 뭐 탈원전하면서 태양광을 만드는데 뭐 태양광 관련된 부품 같은 경우를 태양광은 좀 오래 써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20년 이상 40년 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싼 대신에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비도 비싸고 뭐 계속 비싸면 안 되잖아요. 얼마 못 쓰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치를 할 때 입찰을 하는데 중국 쪽이 워낙 가격이 싸니까 중국 업체한테 많이 준 거예요. 이거 2년 안에 고장 날 확률이 뭐 절반 이상이 되죠. 못해도 45% 이상이고 뭐 지금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 업자는 연락도 안 되고 사라졌대요. 그럼 이거 AS 어떻게 하죠?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 이제 CATL이나 이런 데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비아드나 뭐 이런 데는 대기업이니까 여기는 그런 위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STX랑 주장을 하면서 진출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독일 업체들 보세요. 독일에서 지금 미국에도 테슬라만 파나소닉이고 파나소닉은 뭐 테슬라 독점이라고 보면 되니까 요렇게 보면 되고 요거 빼면은 대부분 업체가 한국산 배터리 중심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중심이 한국산 배터리예요. 다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근슬쩍 중국산을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국산을 자꾸 중국 제품이나 이런 걸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나 뭐 이쪽도 다 중국 쪽 이제 업체들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너무 친중국으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금은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버리면 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한
6.5에서 7 정도를 주고 6.5에서 7 정도를 주고 중국에다가 나머지 그래요. 그래서 한 2대1 정도가 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2, 중국의 1 정도가 지금은 적당하지 않겠느냐. 중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얘네는 뭐 좀만 기분 나빠도 우리나라에다가 보복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면은 어차피 지금 잘해봤자 나중에 조금 지금 잘한 거보다 조금만 못해도 보복을 당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한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미국은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자국이 우선이지 우리나라 우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뽑아 먹을 걸 뽑아 먹더라도 최소한의 정도는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안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도라는 게 없죠. 중국은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중심인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데 남의 눈치를 왜 봐?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중국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많이 해가지고 2를 주고 미국에다가 뭐 1을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준다? 아직까지 이렇지는 않은데 자꾸 비중을 실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1을 주는 거는 우리가 중국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3을 내놔. 이런다고요. 사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너무 실리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을 통째로 뺏어가려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주면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을 우리 쪽에 지어달라 하면은 저 롯데케미칼에서 가서 지으니까 와가지고 우리 뭐 담화도 하고 백악관 초청도 해가지고 담화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얘네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미국만 믿고 가는 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어느 정도 걸쳐는 놔야 된다. 이게 옆에 강대국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거는 딱 중간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나라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 파나소닉이랑 뭐 한국 이렇게가 최고의 기술력인데 이쪽을 좀 많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저렇게 뭐 화재가 있거나 뭐 중국 보조금이 있거나 뭐 이런 무역 전쟁이 좀 좀 연장되거나는 악재성 뉴스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악재성 뉴스는 다 나온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뭐 LG와 뭐 삼성SD 이쪽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표 나온 거가 악재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호재가, 이건 호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거는 악재가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된 정도죠.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호재가 아니에요. 화재가 나지 않는다가 호재인 거지,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우려감이 해소된 정도로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근데 뭐 매출로 보나 뭐 올해는 뭐 100조도 넘어간다고 하고 뭐 이거는 발전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는 친환경차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카쉐어링이 계속 발전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택시가 저렇게 뭐 시위하고 막 분신하고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택시에 개선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택시는 개선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면 카쉐어링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2030년에 혹은 2040년에 내연기관차를 못 다니게 한다. 2040년 즈음이나 35년에서 40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말은 독일이나 뭐 중국의 2030년 얘기도 나오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을 강하게 때린다고 뭔가 불이익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친환경차에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내연기관차에다가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2030년이라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 3년 뒤 되면은 뭐 올해도 반 지나갔으니까 2010년, 11년, 12년에서 2012년 되면은 사면은 차를 8년밖에 못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민이 더 될 거 아니에요. 8년밖에 못 끈다라고 하면은 내 차를 갖고 꾸준히 끄는 사람도 있지만 뭐 판매하고 중고차로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 1년 타고 판매하고 다른 차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을 텐데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5년 지나면은 더 심해지겠죠.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빠르면 3년 안에 늦어도 5년 정도 지나면 전기차 시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고 뭐 10년 15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성장이 기본이 된다라는 전제로 가시면 되고 뭐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자체적으로 개발하겠죠. 근데 이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유럽에서는 자사 제품을 썼을 거예요. 이미 자사 제품을 썼을 텐데 여러분 그 독일이나 일본 뭐 이쪽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다 우리나라 배터리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 쳐도 독일이나 이런 쪽 다 우리나라 갖다 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갖다 쓰잖아요. 이거는 저는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쪽은 제2의 반도체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제2의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가 저는 이거 된다라고 봐요.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랑 뭐 그런 지금 법정 시비가 붙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죠. 미국 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 기술력을 뭐 유출했느니 어쩌니 뭐 해가지고 그 인재를 뭐 빼가고 뭐 기술력을 빼가고 했다는데 이거는 뭐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잘 되면 LG에서 이제 뭐 보상으로 이제 돈을 받겠죠. 그러면은 LG에는 그냥 금전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 뭐 SK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뭐 계속 주거나 뭐 이래 될 수 있겠죠. 그럼 혹시나 모를 악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참고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종합에너지 기업이죠. 여기는 석유화학부터 쫙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배터리만 보기에는 애매한 기업이다. 근데 이날 그저께 거래량이 이만큼 실려가지고 했는데 음봉이 이렇게 길지 않고 하방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죠. 16만원 부근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세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반등은 좀 약합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3사 중에서는. 기술력, LG화학 기술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언급드렸죠. 뭐 34만원 여기 회복하면 들어가세요라고 그랬죠. 요 밑에서 들어가지 말고 여기 2만원 단위로 이렇게 있으니까 32만원 여기가 원래 매수 구간은 맞는데 지금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구간에 바닥에서 무작정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34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좀 양호할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 21선 딱 맞고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돌파 시도 한번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한 다음에 이중바닥성 모양을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32만원 요 구간을 진짜 지켜주면서 여기서는 강하게 매수가 이렇게 막 들어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수가 딱 들어와줘요. 꼬리를 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줘야 된다. 그리고 21선 올라타는 건 기본이고 34만원까지 회복하면은 34만원 이탈만 안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구간이 되겠죠. 61선 뭐 내려오긴 하겠죠. 여기 맞고 뭐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또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하게 좀 밀려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제 개인적으로 요 3사 중에서 제일 뭐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쪽으로는 별로니까 그건 제외할게요. 거긴 석유화학이랑 다 하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20만 8천원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만원 구간 정도 여기만 지켜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만 8천원을 빠르게 회복해줬다.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 SDI는 지금 호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호재로 작용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1선 맞고 밀리는 얘는 아직 조금 더 한번 올라가서 헤딩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헤딩하고 뭐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LG화학처럼 한 번에 이걸 따다다닥 해서 돌파해서 24만까지 가는 이유는 그런 일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맞고 조금 올라가면 맞고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21만 8천 원 전후에서 22만 원 사이 요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했다가 밀리면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종목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업 믿고 가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삼성 SDI 기술력 좋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업체들은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LNF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뭐 미친 듯이 밀렸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밀렸다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요거보다 요거 원래는 살짝 이렇게 살짝 내려드리는 게 맞죠. 28,000원 구간 요렇게가 맞는데 위쪽에서 뭐 저 지지받는 구간이 살짝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8,500원 회복할 때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28,500원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24,0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24,000원만 다시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 여기가 저점의 가능성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거를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애매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구간은 분명히 과매도 구간은 맞고요. 코스닥도 반등 영역권에 있고 2차전지 섹터도 반등 영역권에 있다. 여기가 뭐 그 엄청나게 뭐 망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풀가동해도 어려울 정도니까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NF 요 종목은 28,500원을 안착하면 제가 볼 땐 요 61선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21선 맞고 이렇게 오늘 밀렸는데 한 번 더 밀렸다가든지 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요 28,500원 구간 중요하게 여기를 회복하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탈하면 안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 BM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건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으로 봐드릴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왜냐면 에코프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이 기술력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각광받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사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뭐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도 뭐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복원력이 좋잖아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밀려 있어도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복원력이 좋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 상장 초기에 딱 초기 가격은 오늘 회복해줬죠. 61,000원 구간 회복해줬죠. 오늘 그러면은 61,000원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면 요 구간까지 59,000원 61,000원은 살짝 이탈하도 59,000원만 이탈 안 하면 이거는 보유해 볼 만한 거죠.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면은 만약에 이게 59,000원 61,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에코프로를 조금씩 잘라서 저 같으면 이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설령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쪽 뭐 손익 여부에 상관없이 정리해서 저는 이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들고 갈 생각이라면. 아시겠죠? 그냥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캠텍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제가. SK 머티리얼즈하고 일진 머티리얼, 포스코케미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바닥을 찍고 이제 요거는 약간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슬슬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요런 수렴하는 모양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4,000원 올라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요런 느낌은 있네요. 54,000원 구간. 조금 더 확신하게 보고 싶다 하면 55,000원. 54,000원은 이제 21선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구간이니까 좀 심증이 좋은 거고 더 정확하게 가려면 55,000원을 회복하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000원에서 55,000원 요 구간 회복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요것도 다시 한번 반등 뭐 엄청 빠르게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은 반등은 가능한데 빠르냐 느리냐는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면은 수급을 확인하면서 가면 되지 않겠냐. 오늘 2차전 쪽은 전체 다 좋아요. 전기차 쪽은 전체 다 좋아요. 포스코 케미칼만 봐도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그 조금 매수한 척하다 요거 기관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네도 먹어 이런 식으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뭐 최고의 수급입니다 이건 아닌데 적어도 외면하고 있던 기관들이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단기 반등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저점 아니겠느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요 16만원 구간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탈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더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얘는 오늘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인데 14만 6천원 구간은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뭐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만약에 조금 밀린다면 여기서는 강력하게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만원 올라오면은 적어도 기본은 해줄 것 같고 16만원 올라타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뭐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라면 여기부터 이제 슬슬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G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지 일렉포일 기술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기술이라서 말레이시아 공장도 잘 돌아가고 앞으로 얘네는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오늘 좀 세게 올라왔는데 뭐 그냥 막 달린다기보다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뭐 37,000원 부근에서 61선이랑 만나서 한번 뽀뽀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21선 여기 33,000원 34,000원 사이까지 한번 내려오고 21선이 아직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아직 말아 올리지 못해서 아직 우하향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 분홍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 이렇게 해서 완만해지기 시작해서 말아 올려야 돼요.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믿고 가실 분들은 나는 귀찮아 하실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뭐 히팅업체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수소차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다 좋으니까 양쪽 다 되니까 할 거면은 수소차 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런 쪽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드리죠. 이런 게 좀 안정적이다. 재미는 뭐 엄청난 급등 이런 거는 순수 수소차 탱크 뭐 유니크나 뭐 이런 GMB 코리아나 뭐 일진다이아나 이런 쪽이 재미는 볼 수 있겠지만 모토닉 이엔코리아 등등등등 그런 쪽이 재미는 볼 수 있겠지만 꾸준한 거는 우리산업 같은 쪽이 양쪽 다 들어가는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산업도 20에서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데 바로 돌파해도 좋고 뭐 얘는 약간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드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중바닥보다는 뭐 이렇게 해서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중바닥성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이중바닥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기 뭐 26,000원 위쪽에 있는 21선을 제압하면은 위쪽에 역헤드 숄더든 아니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이 28,500원 돌파 시도 나오던 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볼 거면 28,500원 요 구간을 회복하고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해서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16,500, 16,000 요 사이는 뭐 유지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여기를 뭐 급격하게 뭐 거래량 실어서 이탈했죠. 근데 다음 날 이렇게 좀 쉬어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16,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약간 변형 샛별형 느낌입니다. 저점 시그널. 그러니까 16,500원을 회복하는 거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적어도 16,000원은 당연히 이탈하면 안 되고 16,500원 위쪽을 제압한다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얘는 뭐 거의 얘도 약간 변형색별형 느낌인데 얘는 아예 뭐 거의 제압을 했죠. 12,000원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가 내일 뭐 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뭐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요 61선 맞고 한번 밀렸다가 갈 거고 그럼 진짜 강한 거고 아니면 내일 요렇게 있다가 한번 좀 밀렸다가 간다라면 11,5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밀릴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수 AMS 자,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자 여기는 이제 먼저 좀 올라왔었죠. 얘는 그래서 뭐 4,200원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오늘 뭐 기회를 줬죠. 그리고 나서 61선까지 올라타 있어요. 얘가 기술적 레벨이 좋은 거예요. 지금 설명해드린 종목 중에서 우수 AMS가 기술적 레벨은
레벨은 높다. 21선도 올라타 있고 제압을 이미 했죠. 저항 4,200원도 제압을 했죠. 거기다가 미리 올라와서 61선 제압된 상태에서 오늘도 어제도 요 61선을 터치하면서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죠. 뭐 한번 이탈해서 4,200원 두들길 수도 있는데 4,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1선을 만약에 유지해준다 그럼 얘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4,600원도 있고 얘 뭐 이렇게 뭐 저항은 계속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저항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위쪽이.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 SEC 아까도 뭐 그 뭐야 캔 쪽이랑 뭐 해가지고 각형이랑 해서 계속 언급드렸죠.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려가 좀 많았는데 우려가 씻어졌어요. 그래서 이중바닥성 모양 만들고 올라왔다. 32,500원 여기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해버렸죠. 오늘 못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12포인트 올라왔는데 진짜 수혜주가 맞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뭐 큰 이제 뭐 부담 없이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61선 오늘 두들겼는데 35,000원 차라리 내일 한번 두들기고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들기고 밀려서 32,500원까지 내려온다면 여기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래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32,500원 부근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볼 쪽으로 상신 EDP 이쪽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뭐 지금 요런 구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계속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은 9,600원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원까지 회복하고 들어오면 지금부터 뭐 10% 남긴 했는데 만원까지 아예 회복해주면 61선까지 올라타고 저항도 올라탄 거라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 만원까지 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왜냐면 여기서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빠르게 만원을 회복했다,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베리굿. 그리고 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21선 맞고 밀렸다 이렇게 아마 다시 갈 것 같은데, 요런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9,600원 회복하면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만원이 제일 안정적인 거고, 조금 나는 공격적이다 하신 분은 뭐 9,600원부터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보까지만 봐드릴게요. 종목이 너무 많네.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설명드렸듯이 2차 전지도 너무 많아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봐드리는 것처럼 보세요. 첨보 같은 경우도 오히려 7만원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언급 드렸었는데, 뭐 저점 뭐 거의 확실하죠. 이쪽은 7만원 이탈하면 이건 아예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뭐 혹시나 이렇게 상장 초기 가격이나 뭐 요런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7만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왔다 갔다 요 정도 박스권, 지금 하단에서 요 정도 해준 것만 해도 첨보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얘는 7만원 정도 내려오거나 아니면 8만원을 회복하거나 해서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올라타 있는데 8만원 두드리고 만약에 요 75,000원 부근선에서 21선의 지지력을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75,000원 전후 구간, 요런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위쪽에 넘어갈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 길어요 라고 말씀드려갖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발음이 조금 안 좋거나 하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제가 뭐 래퍼나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 빨리 하고 또박또박하는 래퍼나 아니면 그쪽은 아나운서 분들이 최고죠. 아나운서 분들이나 아니면은 쇼호스트 분들이나 이런 쪽까지는 아니니까 전달력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저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심 종목 뭐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제 거 관심 종목 다 공개해 드렸죠. 이건 최근에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들이고, 저 밑으로 가면 과거 종목들은 뭐 최근 종목이 올라왔다, 빠르게 올랐다라고 하면 운이 좋은 겁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많이 드리는데, 과거에 1월에서 3월 중순에서 요 2달 사이에 올려드린 종목,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도 뭐 일부 이렇게 최근에 올라간 종목이라고 치면 거의 뭐 5G 종목이나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뭐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데 뭐 100% 이상 되는 종목도 꽤 있고,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많이 깎였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쪽으로 많이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이게 종목이 뭐 마이너스 한 2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도 나중에 보면은
플러스 뭐 50% 100% 이렇게 가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청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제가 단기 종목들도 여기 한두 개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항상 관심 종목에 먼저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보는 방법은 제 채널 홈페이지 오시면은 혹은 제 거 본문 누르시면은 밑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나오잖아요. 관심 종목 보는 법 있습니다. 관심 종목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 채널 메인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한테 뭐 돈 벌어다 주고 뭐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무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유튜브도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원래 영상 올려드릴 이런 거 다 과거에는 유료 서비스로 다 해드리던 건데 오픈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료 많이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유료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거 연말에 불우유 돕기 한다고 했죠. 불우유 돕기 하시고 교육은 이제 기초교육은 그냥 해드릴 건데 좀 고급 과정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렇게 퍼뜨릴 수가 없어요. 고급 과정은 퍼뜨리면은 기관이나 뭐 이런 외국인들로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 안 맞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보고 매매하면 안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알려진 것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안 맞아요.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돈을 쓰시고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뭐 회원 가입하신다 뭐 이런 분들 직접 뭐 문자 서비스나 이런 거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하면 그런 거 이용하시고 정상 가격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안 벌어주셔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가지고 쉐어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교육하면 교육이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기초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 보시고 공부하시고 관심 종목 요런 무료 서비스 같은 거는 다 필수로 하세요. 이런 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만족도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있죠. 제가 그래도 이번 달에 그래도 댓글이 조금은 늘었어요. 회사에서 만족은 못하겠지만 조금은 늘어서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또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달아주신 분들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는데 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황 영상으로 돌아올게요.